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주식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저희 반장님 만나뵙기 전에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겨우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강하게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하면서 극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44% 코스피 오르면서 2,49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2.38% 오르면서 850포인트 선을 회복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오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4,851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인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868억 원어치, 2,826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강하게 끌어올려줬습니다. 기관이 1,139억 원어치, 외국인이 568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개인이 홀로 1,676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은 역시나 꺾이지 않는 마음 2차 전지였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18% 이상 급등하면서 2차 전지주들 아직도 굳건하다는 걸 확인시켜 줬는데요. 금융당국이 2차 전지 테마주 열풍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증권사들도 일부 종목에 한해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을 줄이는 등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에 나섰지만 투자 심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에코프로 오늘 18% 오르면서 70만 9천 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대형주들과 함께 중소형주들,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오늘 실적 이슈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아의 이 두 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 달성에 증권가가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도 오름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아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보다 78% 넘게 늘어난 2조 8,74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였던 작년 4분기 기록을 재차 넘어섰는데요. 오늘 기아차 1.05% 오르면서 86,6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이슈를 등에 업고 싱싱 달릴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반장님 바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시대에 떠오르는 사랑꾼 김선윤 반장님과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장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까 1부에서 예고를 너무 기깔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주시겠구나 하고 TV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뭐 최근 시장에 대해서 보다도 최근 시장 얘기하면 제가 하도 일부에서 SG증권 얘기를 해서 네, 오늘 시장에서도 영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고편 살짝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게 이번에 SG증권 비롯해서 CFD 계좌의 뭐 주가 조작 세력 얘기 많이 돌고 있잖아요. 다 같이 엮여 있는 건데 이거를 심각하게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또 어떻게 돈을 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제 주변에 피해자도 있고요. 저도 제안을 받았을 정도였으니까 옛날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금 이게 복잡한데 아마 뭐 검색을 유튜브로 해보신 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깔끔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일단 제 강의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슈, 앞으로 나올 이슈나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알고 가자는 게 주 제 강의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관련된 주가 조작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어떤 시기였는지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도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관련된 내용들을
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고편만 들어도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 이렇게 시장에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강의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시장에 대한 맥을 짚는 이야기들 나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미리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실 수 있고요. 저희 강의가 끝난 뒤에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가 되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드릴 걸 다 안내드렸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시작해 주시죠. 네. 이게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고 뭐 4거래일 연속 하한가 간 종목들 뭐 성강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사실 정말 골치가 아파지고 있어요. 이게 신용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산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 신용 반대 매매가 되지도 않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막 가는. 또 이제 이미 언론에서 나왔었던 유명한 가수 임모 씨 같은 경우에도 피해 금액이 자기가 엄청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래저래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빙산의 일각이에요. 얘기 나오는 것들이. 뭐 처음에는 뭐 200~300명 정도로 이 피해를 봤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다시 10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뭐 1500명, 2000명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금액적으로도 1조에서 2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종목으로 계속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황을 일단 왜 이 사람들이 이걸 했는지부터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제 앞으로 저건 저거다. SG증권 사태 CFD 계좌의 주가 조작 세력들이 왜 다 엮여가지고 나오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이제 제 강의를 듣고서 설명을 하실 때 아주 기깔나게 아주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요즘 사실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의 종목을 사실 많이 안 드렸어요. 시장을 좀 불안하게 봤기 때문에. 오늘 사실 착시 현상이 나타난 게 에코프로 형제들의 움직임이었는데 다음 주 FOMC 이후부터는 종목을 제가 좀 뿌리기 시작할 겁니다. 잘 들어오셔서 좋은 또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걸 보자고요. SG증권 사태가 뭔지 이 시발점. SG증권에서 갑자기 종목이 8개, 9개 종목이 매도가 폭탄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거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갑자기 언론사에서 주가 조작 세력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시작점이니까. 언론에서 떠들었던 시작점이니까. 자, 우선 SG증권은요. 프랑스 국적 증권사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가자고요. 네.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는 프랑스 증권사고요. 1864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는 종로구에 한국 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며칠이었나요? 한 4일 전에 9개 종목 900억 가량의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옵니다. 팡! 이슈가 됐던 건 뭐였나요? 계좌 롤오버 만기 연장이 안 됐다 해서 반대 매매가 나와서 발생을 했다라고 우선은 시장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냅니다. 그래서 떨어졌던 게 그날만 하더라도요. 시총이 이틀 동안 한 5조 정도가 증발해요. 지금은 이제 얼마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네. 7조 이상이 시총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떨어진 거 하면 이제 조만간 내일 되면 10조까지 가는 거예요. 골치 아픕니다. 뭐 7조에서 9조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인데, 자, 넘어가서. 이게 이 상황이 계속 나오는 게 조금 제가 불안했던 게 최근에 아시면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합쳐가지고 신용장고가 20조 원 돌파했어요. 많이 돌파했어요.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시점 자체가 15조 원 돌파할 때 항상 불안하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5조 돌파하면은 좀 너무 많은데라고 좀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한 10조 초반대 오면 좀 안정 자리기도 하고 항상 보면요 10조 초반 정도 자리일 때 지수가 바닥을 확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4, 15 넘어가면서 보고 있었는데
20조 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걱정스럽긴 했는데 이게 터졌었어요. 문제가.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삼천리 같은 경우 지난 2년 넘게 움직였잖아요. 도대체 이 종목은 뭔데 이렇게 계속 갈까?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끝까지 가지? 왜냐면은 항상 걱정했던 게 뭐냐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컨트롤을 잘할 수 있다 얘기 드릴게요. 자, 우선 종목들을 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이 종목들의 신용 비율인데 다우데이터 10%대, 성광이 12%대고요. 대성홀딩스가 6%대 좀 적죠? 뭐 많은 편이에요, 사실. 서울가스 7%, 세방 12%, 삼천리 10%대. 이게 이제 하한가가 풀린 종목들은 신용 비율이 좀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다울투자증권이 15, 하림지주가 7, CJ도 같이 엮여 있었단 말이에요. CJ증권으로 같이 해서. CJ는 비중이 별로 없었어요. 신용 비율 자체가. 이런 상황, 우선 이거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따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근데 CFD 계좌 얘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시장에서. 왜 CFD 계좌 얘기를 하는 거지? CFD 계좌가 뭐길래 이거를 왜 이렇게 떠드는 걸까? 왜 사람들이 CFD 계좌에 돈 많은 사람들이 환장을 해서 이거를 왜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우선 시장에서 CFD 계좌 반대 매매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CFD 계좌가 뭐냐면요. 차액 결제 거래 계좌로 외국계 창구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파생이에요. 파생. 그러니까 장에 파생 상품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특징이 있냐면 돈 많은 분들 주식을 많이 사면은 지분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의무가 없어요. 예. 그리고 뭐예요? 세금 있잖아요. 주식 돈 많이 벌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세금 부분이 자유로워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걸로 다 올렸던 거예요. 원래 이제 이전에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자면 레버리지를 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CFD 계좌는. 근데 레버리지가 보면은 예전에는 10배까지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신용이랑 똑같이 레벨을 맞춰서 2.5배로 되긴 하거든요. 근데 CFD 계좌가 또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요. 아무나 할 수는 없다고 나오긴 해요. 왜냐? 전문 투자 자격을 얻은 투자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적으로 증권사에서 보면은 일정 수준 금융 자산, 솔직히 이거 하나만 거의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증거금 5천만 원 얘기도 있긴 한데 일정 수준의 금융 자산만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 경력 등 요건 충족 시 가능. 이거는 사실 증권사에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자, CFD 계좌를 왜 증권사에서 막 부추겼는지 아세요? 2021년도에 엄청 유행했어요. 왜 부추겼냐면 증권사는요, 돈이 날아갈 리가 없어요. 왜죠? CFD 계좌를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그죠? 1억을 가지고 예전에 10배가 됐을 때 10억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샀다 팔았을 때 수수료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대면 나가면 그만이에요. 증권사는. 돈 빌려준 거니까 돈 받으면 그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나 금융기관 입장에서 손해볼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실적을 위해서 CFD 계좌를 막 활용을 했지.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이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거를 그래서 그 레버리지 비율을 낮췄던 거예요. 2.5배로 낮춘 거예요. 하도 이게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얼마나 커졌냐면 2019년도에 8조 시장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21년도에 70조고요. 지금은 훨씬 더 커진 상황이에요.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죠. 70조 원이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뇌관이 한번 터져버리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4억으로 지금은 10억까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2.5배니까. 돈 조금 가지고요. 계속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 주가 상승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면은 증거금 부족 발생하죠. 신용 쓰시면. 반대 매매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같이 종목이 점 하한가로 내다 꽂아버리면 증거금 부족 자체가 그 이상으로 발생하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마이너스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증거금 부족 발생은 뭐예요? 만약에 성광 들고 있고 뭐 삼성전자 들고 있고 하이닉스 들고 있어요.
성강이 터져버렸어. 그럼 얘들 같이 팔아야 되잖아요. 증권사 연락 오잖아요. 5일, 5거래일 뒤에 강제 매도된다고 연락 막 오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종목들 한 계좌에 있더라도 다른 종목들 연관져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시장 전체적으로. 이게 가장 심각했던 문제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렸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성강 차트 심각하죠, 사실 요 근래 들어서. 거의 3년을 작업을 합니다. 3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환장합니다. 자, 투자자를 우선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는데 얘들이 했던 게 뭐냐면 우선 기존에 했던 투자들에서 수익이 잘 났어요. 조금씩 계속 올렸으니까. 계속 모집을 해요. 그리고 수익금에서 50%를 우선은 떼가요.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50% 떼갑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여기서 시작입니다. 1번 투자자라고 할게요. 1번 투자자가 주식을 처음에 삽니다. 2번이 사요. 3번이 삽니다. 계속 올리면서 사는 거예요. 4번이 삽니다. 5번 삽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6번, 7번, 8번, 9번이 계속 주가를 올리면서 삽니다. 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번이 살 차례인데 어떻게 하냐면 요 1번 있죠. 1번이 다시 여기다가 매도 자리 올려놔요. 그 다음 다시 10번이 1번 거를 삽니다. 예, 그죠? 11번이 다시 2번 거를 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돈은 얘들은 어떻게 벌었냐? 자, 여기에서 수익금의 50% 뗀다 그랬죠. 50%. 1억을 넣었는데 갑자기 이게 2억이 돼, 순식간에. 30% 이상 되면 얘들이 수익을 냈다고 하죠. 2억이 됐어요. 수익금 50% 떼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음식 가게 카드깡 내듯이 결제하고 VIP 골프 라운지 만들어가지고 1년 회원가 3천만 원 긁고 이런 식으로 다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수료를 받았어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던가 빼가지고. 근데 1억 5천 벌었어, 어찌됐든.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맛이 좋죠, 아주.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발생을 해요,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돈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 재투자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거를 CFD 계좌에다가 신용까지 해가지고 사버리는 거예요, 종목을. 팍팍. 그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뭘 했냐면은 기사 보셨어요? 다단계. 1번의 사람이 2번을 데리고 오고 3번, 4번을 데리고 왔어.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수익에서 5%, 10%는 1번이 먹는 거야, 또 이걸.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가는 거야, 계속적으로. 근데 자, CFD 계좌도 뭐가 있어요? 세금에 되게 자유로워. 아무리 많이 사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사들 되게 많았죠. 자산가들 돈 되게 많았어요. 그 자금들이 어떻게 해요? 세금도 자유로워. 그리고 뭐 VIP 골프 라운지 3천만 원 결국 막 쫙쫙 수수료 결제하잖아요. 그게 법인에서 그냥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자문료 같은 걸로 결제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세금 혜택을 계속 보는 거야. 거기에 주가는 계속 가니까 환장하는 거죠, 사람이. 돈이 돈으로 안 보이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늘어나는 거야, 세력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당히 뭐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뭐 리니지란 게임을 했던 뭐 혈맹의 뭐 군주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서로 의리를 가지고 뭉쳐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걸 다단계까지 엮어버리니까 사람이 지금 몇 명? 1,000명, 1,500명, 2,000명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사람은요 참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다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나름 머리를 굴리는 통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다가 1억만 맡겨요. 그죠? 맡긴다고요. 자기 계좌니까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증권사 가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맡겨놓고 따로 1억 이상의 금액을 운용을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왜? 수수료 50% 안 주려고 운용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계좌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금액이 계속 커지니까 이 종목들이 성강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삼천리 가고 대성홀딩스 가고 하림지주 가고 종목들이 점차 늘어났던 거예요. 들어오는 돈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1,000억, 2,000억을 가지고 성강을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이런 종목 하나를. 그러니까 계속 규모가 커지고 종목이 늘어났던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 계속 주가가 갔죠? 갔는데 우리 그래도 보시는 분들 뭐 이인자가 배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나름 지식인들의 집단들, 자산가들 몇십억씩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 원장님, 병원 원장님들도 많았고요. 그 사람들 인맥은 과연 얼마나 화려할까요? 그렇죠? 엄청 화려할 거 아니에요. 정계 인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소문은 돌고 도는 거고 야 조사 들어온다더라. 귀에 안 들어올까요? 그 문제가 발생할 걸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빠르게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당장에 1억은 안 되지만 자기가 들고 있는 계좌부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미노 현상처럼 종목이 나가 떨어지죠. 문제가 되니까 내 계좌 문제된다 떨어진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에 뭐 비밀번호 모른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돼. 증권사 가서 비밀번호 알면 다 가르쳐줘. 자기 본인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빨리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이게 하나 둘 세 개 가는데 이게 계속 연달아 발생하는 거죠. 근데 종목이 성강 하나가 보면 계좌 안에 성강만 있는 그게 아니죠. 여러 정보들이 계속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1억을 가지고 시작해서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뭐 2억 5천 투자가 들어갔어. 수익 났어. 나왔어. 근데 사람 욕심이 어떻게 돼요? 그게 만약에 3, 4억이 됐어. 돈 다시 넣죠. 그렇죠? 3, 4억 다시 넣는다고요. 근데 3, 4억을 가지고 다시 레버리지로 또 10억, 20억을 사.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억을 사는 레버리지가 25억 원치 레버리지로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그냥 조금씩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하한가로 땅 떨어져 버리면 마이너스 75% 이렇게 가버리면요. 이 25억 돈에 마이너스 15억이 대출이잖아요. 이거 다 까먹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 투자한 돈보다 내 원금 이하로 그냥 증권사에 빚이 생겨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압류에 대한 걱정들을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토론 게시판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있어요. 되게 심각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집단만 지금 뭐 얘기가 언론사에서 나왔지만은 몇 개 더 있어요, 이런 데가. 더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동안 이 이슈가 계속될 거예요. 검찰 조사를 할 겁니다. 정말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주가를 계속 올렸어요. 처음에는 한두 종목이었겠지. 근데 소문이 나고 서로 나도 하겠다고 세금 혜택이 환장하잖아요. 자산가분들은요. 세금 혜택이 환장해요.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됐잖아요. 그렇죠?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부분에 대안이 돼버렸잖아, 이게. 거기에 이제 혹하게 된다고요, 사실. 상당히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롤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결국 하는 거죠, 이렇게. 답답한 상황. 그러니까 종목이 처음엔 적었겠지. 근데 계속 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이 느니까 처음엔 1,000억, 2,000억 되다가 지금 조단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계속 늘어서 쫙 늘면서 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야, 하나씩. 근데 지금 보면은 재밌는 건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좀 빠지다가 바로 이제 올라왔어요. 이것도 한 종목이었잖아요. 네. 바로 이제 첫날 하한가 가고 다음 날에 올렸어요. 근데 얘는 왜 그나마 하한가를 덜 갔냐면은 그 세력들도 종목에 따른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성광이고 이거는 하림이고 뭐 이거 뭐 CJ다 쳤을 때 비중 CJ는 뭐 대형주니까 사실 성광의 비중보다 하림주주의 비중 자체가 원체 좀 크고 걔들도 돈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피해에 대한. 근데 운영하는 회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지. 그죠? 누가 그러길 바라겠어요, 사실.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이 사단이 난 거지. 근데 불법적으로 한 거지. 근데 왜 또 슈퍼컴퓨터에 또 안 잡혔냐면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 기사 많이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에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1번 투자자가 이제 예를 들면 강남 살아요. 그죠? 이 사람을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어서 여기 증권 계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업자한테 주는 거지.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 투자자는 강북에 살아. 그죠? 뭐 3번은 저쪽이 어디일까? 뭐 이제 저기 뭐 인천에 산다고 칩시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 핸드폰 모아놓고 강북 모아놓고 인천 모아. 그래서 이 1번 투자자 집 근처에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 강북 가가지고 2번 투자자 집 강북이니까 그 근처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하는 거야. 매매하는 거야. 여기 핸드폰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돈 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노트북을 줘요. 딱 노트북을 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외부에서 그거 서로 사고 팔아주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하는 프로그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걸로 해가지고 멀리에서 원격으로 이거를 원격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매매하면은 어쨌든 그 사람 집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는 데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에서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야. 완벽 범죄였지. 네. 퍼펙트했지. 완벽했어요. 이게 통정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1번, 2번, 3번. 네. 주가가 계속 가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터지면 이게 근데 또 현금으로 샀어도 상관이 없어. 그냥 버텼을 건데 이걸 다 CFD를 왜 엮을 수밖에 없었냐? 세금 부분이니까 다 엮는 거죠. 이 세력들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올라갈 때마다 수수료 50%씩 됐어요. 돈을 아마 주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가게 만들고 막 카드 깡으로 수수료 떼고 이런 식으로 갔던 거거든요.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가수 그 임모 씨 뭐 지분도 막 인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문제가 또 뭐가 발생하냐면 의사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아마 자기 법인 내에 자금을 썼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자금들을. 그 자금들이 문제가 되고 하다 보면은 이 병원들이 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병원 원장은. 이게 또 상황이 심각해요. 몇백 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병원이 몇백 개가 될 수도 있겠지. 병원 100개 이상 될 수도 있어. 근데 종목들 깨지면 다른 종목 영향받잖아요. 이게 한동안 계속 시장에서 악영향을 줄 거예요. 시작부터 해서 최소한 1에서 2주 동안 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세력이 털고 나갔나? 아니 뭐 마진콜 해가지고 이제 의도돼서 공매도를 하는 건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뒤져해보니까 세력이 털고 안 나갔어. 얘들 그냥 뭐 됐어요. 그냥 조만간 끌려갈 판이야. 큰일 났어. 마진콜 의도했을까? 그것도 아니야. 순식간에 털고 나와. 공매도를 뒤져봤더니 갑자기 그래도 최근에 늘어난 공매도가 있긴 한데 수량이 성강이랑 하림지주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사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또 생각보다 많지 않아. 거래되는 거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뒤져보니까. 오로지 이건 뭐다? 사고. 사태라고 표현을 하죠. 똥 밟은 수준이 아니라 이건 좀 상황,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었던 게 굉장히 큰 것 같고, 사실 누가 보더라도 핸드폰 만들어가지고 핸드폰 전달하고 내 계좌에 공인 인증서까지 들어있는 핸드폰을 줘서 알아서 매매하게끔 하는 거, 이 행동 자체가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렇죠? 수수료를 긁는데 이렇게 카드깡으로 긁어? 이거 여러분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거에서도 피해가 왔던 상황이에요. 지난 요 며칠 동안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좀 안정이 좀 돼야 되는데, 진정이 돼야 되는데, 종목들 이제 하한가에 있는, 그나마 있는 걸로 좀 설명을 드리면, 성광은, 이게 종목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바닥에서 나름 좀 그 횡보하는 자리들이 바닥 인식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럼 이런 자리들이 돼요. 이게 1차 지지선이었고요. 이게 2차 지지선이에요. 그 다음은 여기까지 내려오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라인까지. 그래서 아마 성강 같은 경우가 내일 하한가 자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거의 내일이 어찌됐든 마지막 자리는 나올 거예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던 종목들도.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지옥이지만, 사람이라는 게 뭐, 나만 피해가 없다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의 하한가를 풀리길 바라면서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저도 하림지주를 그렇게 잠깐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하한가 풀리면서 반등은 있을 건데, 바로 풀리는 날은 좀 조심하시고, 왜냐하면요, 요즘에 보면은 하한가가 풀려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반등이 잘 안 나와요. 사람들이 재다가 던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신용의 반등에는 풀렸을지라도 이거를 들고 계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 3일 걸려요. 그래서 하한가 바로 풀리는 날은 조금 사셔도 되지만 짧게 보셔야 되고요. 짧게 치고 빠지셔야 돼요. 집 빠셔야 되고, 아니시라면 조금 며칠 보고서 대응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이게 금감원에서 조사가 시작되면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좀 뒤적뒤적 찾아보고 있는데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되게 많아요.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 우리나라 바닥에는 세력 하나 걸린 거예요. 한 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세력이 한 팀밖에 아니죠? 더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고강도 조사를 통해서 걸려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고, 종목들이 영향을 좀 받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도 그간에 이렇게 올랐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빠지던 종목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게 너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삼천리 차트도 그렇지만은 성광도 그렇지만은 수년, 2년, 3년을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가치주라는 거에 대한 포커스 자체가, 사람들의 그 인식 자체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당히 시장에서 유행을 하고 종목들이 움직이고 관심을 줬던, 기관들이 관심 줬던 게 퀄리티 종목이었어요. 퀄리티 주식이라고. 퀄리티 주식이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바닥에서 움직이고 가는 종목들. 퀄리티 종목의 기반은 가치주에서 시작을 해요. 가치주에서 시작을 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회사가 저평가돼 있나, 그리고 바닥은 확인됐나,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성장성을 같이 겸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자기들은 가치주에 투자를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가치주의 그 개념과 통념 자체가 완전 이번에 무너져 버린 거야,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혹여나 주변에 관련된 종목들 있으시면 위로해 주시고, 네, 이겨낼 수 있다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꼭 아셨죠? 그래서 이번 사태는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FOMC가 이제 5월달 다음 주 있단 말이에요. 그것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5월, 6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은 5월 달에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있어요. 0.2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6월 달도 아마 이거 5월 달 베이비스텝 끝나고 나서 이슈가 되는 게 6월 달도 금리 인상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점도표를 꼭 보셔야 돼요. 점도표가 3월, 6월, 9월, 12월에 나와요, FOMC에서. 6월 달 점도표를 보고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6월 달이 되게 중요해진 게 뭐냐면, 자,
일본 BOJ 총재가 바뀌었어요. 통화 정책이 6월 달부터 지금 바뀔 것 같아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바뀌거나 뭔가 의미 있는 멘트가 나올 거야, 일본 총재가. 그렇게 되면은 일본 금리 자체가 움직이게 되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순간적으로 요동칠 수가 있어요. 엔화 같이 쫙 튀고 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내 기업도 수혜가 또 예상이 돼요. 오케이? 그럼 뭐가 될까요? 국내 수혜를 받는다? 자동차 이런 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시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기관들도 그렇고 이거를 미리미리 체크하고 외인들도 그렇고 체크하고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 많이 산단 말이에요. 현기차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지니까. 왜 사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얘들 하반기까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일단 이슈가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또 얘기 나오는 게 미국 경기 집중 3분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주목하지 않으셔도 돼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 상업용 부동산 이슈를 굉장히 걱정을 해요. 이게 뇌관이 터져가지고 난리 나는 게 아니냐, 은행 시장 자체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지금 미국에서 은행들이 예금자 보호법 받는 수치 자체, 예금자 중에서 퍼센테이지가 월 1조에 40%였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손대고 많이 빠져나가고 난 지금 상황이 70% 이상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예금 자산 중에. 중소형 은행주들이. 문제 안 돼요. 크게 문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점도표를 좀 봐야겠지만 점도표가 이게 3월 건데 저는 이번에 6월달 점도표가 조금은 내려오는 추세로 바뀌지 않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현재 요 라인이 요 라인이 5% 라인이에요. 금리. 여기 23년도. 여기 24년도인데 3, 4, 5년이에요. 요건 이제 장기 추세로 봤을 때고 조금은 낮추는 그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사실 연말까지 해서 금리는 연말은 안 올릴 거다 하지만 이번 6월 점도표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불거질 수도 있고요. 그게 조금은 점도표가 내려오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5%대 있는 요 많은 수치들이 요 아래로 조금 내려오는 그림을 저는 기대해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저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뭐 미리 좀 빠르긴 하지만 대선도 있고 해서 뭔가 조금 경기를 좀 살리는 포인트, 침체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가서 이거를 지금 기관들이, 연준 위원들이 과연 어디에다가 점을 찍을 것인가. 그걸 다 기관과 외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야 되지. BOJ 일본 금리에 대한 부분,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지금 볼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최근 들어 시장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한 5월도 봐야 됐지만 6월 시장도 상당히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주식 뭐 한두 달하고 말 것도 아닌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금만 잘 활용을 하면요. 정말 저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을 한 5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보고 있고 아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집중하셔서 좀 대응을 잘 하시면 좋겠다. 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자로 상담이 많이 도착했다고 하니까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Y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6,200원에 10% 들고 있는데요. 리비안 공급 이슈 같은 급등 재료는 이제 이 종목한테 없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DY 오늘 2%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6,200원에 물려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6,200원대면은 저도 샀을 거예요. 종목이 사실 나름 괜찮아요. DY가 기계 쪽, 뭐 부품 쪽 해가지고 괜찮은 회사고 성장성 자체도 괜찮거든요. 매출도 이제 1조 돌파했고 올해도 괜찮을 거고.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매수하셨던 시점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운이 좀 없으셨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기다리시면 결국 올라올 종목이에요. 좀 장기 추세로 말씀드려보자면 자, 주봉상으로 보자면요. 2020년 바닥부터 해서 큰 그림은 그려지고 있어요. 이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런 그림도 예측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측해 보건데 현 구간대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나 최근 들어서 이때 작년 10월, 1월 최근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승을 주면은 확실하게 시원하게 줄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기계 관련 이런 회사들 매출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Y도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바닥 확인하고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반등 나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무조건 전고점까지는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여기 보시면 7,000원 정도 자리는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또 재밌는 게 이전에 나름 박스권 자리 작년 6월부터 9월 정도 자리가 또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자리가 7,000원은 나와요. 홀딩만 하시면 되고 현재 뭐 괜찮은 중소형주를 추천한다 싶으면 저는 DY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괜찮은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종목 샀는데 시장이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갑자기 막 훅 내려갔잖아요. 이 정도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도 반등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잘 홀딩하시고 좋은 수익 거두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Y 첫 번째 상담 만나봤는데요.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보유 의견 드린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혹시나 추가적인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죠. 신송홀딩스 가지고 있습니다. 7,000원에 20% 들고 있는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신송홀딩스 7,000원이시면 일단 수익권이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시장과는 달리 6%대 하락한 종목이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식량주에 비하면 덜 올랐는데 빠질 땐 왜 더 빠질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신송홀딩스 7,000원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려다가 못 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가려다가 장이 터져가지고 못 간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출발했는데 재수가 없어서 솔직히 이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지. 장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이제 깨질 줄 알았나?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종목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고 딱 봐도 이거는 이제 완전 반등 초입 구간 시작인 것 같고요. 시장 조금만 안정되면 바로 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조금은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7,000원대 잡으셨으니까 사실 걱정할 건 전혀 없고 무슨 걱정을 하시는 거지? 수익이 덜 나실까 봐 걱정하시나? 아니면은 또 이 걱정하시나요, 설마? 9,000원까지 갔는데 못 판 걱정? 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 제발. 남들은 지금 죽어나요. 예, 그죠? 9,000원까지 갔는데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 이상으로. 홀딩 하시고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오늘 DY부터 해서 신송까지 해가지고
종목 선정 센스가 좋으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둘 다. 나쁜 상황들은 아니니까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신송 아마 반등 나오면 우선은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 나올 것 같고요. 네. 시원하게 반등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오. 요즘에 약간 좀 이런 종목들 약간 반등 나오고 시장 안저 조정 나온 종목들 다시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네. 홀딩 꼭 하고 계세요. 아마 반등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송홀딩스도 강력한 홀딩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107,700원에 10% 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LG전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또 공교롭게 마감가가 107,700원인데 오늘 공략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건지 뭐 궁금합니다만 그건 물어볼 수 없으니 일단 LG전자 107,700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보는 종목이죠. 뭐 전장 사업도 이제 진행하니까 LG그룹 쪽에서 애플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실적 흐름도 나쁘지 않고, 저는 이제 사실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한 게 정말 잘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사업이 정리된 이후에 안정되는데 시간은 좀 걸리잖아요. 한 2, 3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 추세에서 사실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LG전자를 저도 최근에 좀 보고 있었는데 얘들 언제 돌아오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기관들. 그러니까 기관들이 계속 정리를 해요. 최근에. 특히나 4월 내내 정리했거든요. 4월 내내 팔았어요. 차트 보시면요. 4월 기관들이 정리하면서 얘가 흘러내려 버렸어요. 이게 좀 멈춰줘야 되는데 그 멈추는 시점만 나타나면은 이제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저도 그 멈추는 시점에 관심을 가지려고 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대형주 중에서. 그래서 LG전자는 뭐 딱히 걱정하실 건 없고 가격을 뭐 오늘 종가 잡으셨는지 모르겠고 최근에 한번 잡으신 것 같아요. 며칠 사이에 잡으신 것 같은데 반등 나올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매도하실 때 이번에 LG전자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 자리 넘어가면서 올라가는 그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1차로 제가 12만 원 정도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보신다면 좋겠는데 이 자리가 사실 걸리긴 해, 눈에. 그러니까 박스 자리가 작년 초에서 재작년까지 라인을 잡자면 여기가 한 12만 5천 원 선이 나오긴 하거든요. 여기가 아마 굉장히 조금 저항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 12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고 1차로 대응하시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현명할 것 같다. 해서 기관이 계속 팔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기관이 매도를 멈추고 돌아설 때는 뭐 비중을 좀 늘리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방송 보시는 분들 신규 접근도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LG전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도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달려오신 우리 김소윤 전문가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저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